신현 부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어서 지금 김준혁 교수님께서는 한 칼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도 있다고 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한동훈은 결국에는 아바타이고 또 용산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방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를 보면 지금 오히려 올랐습니다. 저는 이게 네. 굉장히 의아했는데, 리얼미터가 지난 20일에서 22일까지 유권자 1,003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정당 지지도가 오히려 민주당이 3.1% 하락해서 41.6%, 국민의힘은 2.3% 상승해서 39%를 기록했어요. 일주일 만에 예전에는 8% 가까이 차이가 났었던 건데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은 두 정당이 2.6%, 오차범위 내니까 사실은 누가 앞서는지 알 수가 없는 접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오히려 한동훈 효과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를 높여주셨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사실 본질을 보면 김건희 방탄용이다, 이 정치 신인이 잘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왜 이런 효과가 나는 걸까요? 언론에서 그만큼 속된 말로 빨아주면은 지지율 올라가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판단하기보다는 키워드의 빈도수에 의해서 현혹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리얼미터 이번 조사에 솔직히 좀 섭섭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 여론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지지도 조사를 시기적으로 떼놔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 지지도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한 일주일 이상 지나가지고 정당 지지도 조사를 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요즘 하면은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 그게 좀 더 붙여서 차기 지도자 지지도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게 관행인데, 관행적인 부분들 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 그럼 기술적으로 반영이 됩니까? 그 효과가 좀 있습니까? 대통령 지지도 안에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한동훈 네. 장관의 지지도가. 근데 네.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하지 않게 되면은 독립 변수로서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은 별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은 숨겨버리는 그런 하나의 이제 위장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제대로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 김준혁 교수가 말씀하신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이제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폭력의 효율성입니다. 폭력이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이념, 가치의 문제보다는 빨리 시원하게 가자라는 한국 사회의 특징인 다이나믹스가 작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박정희 환상이에요. 그걸로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할 부분들을 충분히 경계해야 되고요. 정치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본질과 그다음에 더 씌워진 외피라는 것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전략적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서 한동훈과 윤석열과 김건희가 한 몸이라고 했던 것이 본질이라면은 언론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부분들, 분명히 힘이 있기 때문에, 폭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주 속도감 있게 압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영남 부태들 쳐낼 수 있습니다. 세대교체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다시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그냥 한나땡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하려고 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대응 논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선제적으로 민주당에서도 물갈이 인적 쇄신해야 됩니다. 586이라든가 뭐 다선 중진들 물갈이 쇄신해서 상대방보다 먼저 이슈를 선점해버리는 그런 것들도 가져야 되고요. 지역적 차원에서 대규모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도 있고요. 또 분명히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하는 것은 늘 이 종북 논란입니다. 부동산 문제 또 튀어나올 겁니다. 네. 그런 것들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이 담론 차원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들, 그리고 종북 문제에 대해서 늘 나왔던 것이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먼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긴다는 선언과 그다음에 막연한 희망에서 머물러서 될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구사하는 작전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하나의 양면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여론조사 이제 보는 방법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이 데이터가 지금 드러난 게 이 정도밖에 지금 언론에 안 드러나서 모르는데, 70대 이상의 결집 세대별로 보면 또는 지역별로 보면 영남의 결집, 이제 이런 그 데이터를 봐야 저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변화의 흐름이 없다라고 이제 볼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가 추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영남 지지율이 계속해서 요동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국힘당보다 민주당 그 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그럴 때도 있어요? 예. 최근에는 이제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계속 요동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이슈가 없었었는데 이러한 그 데이터가 나온다? 이거는 다시 영남의 그 표집의 영역과 그다음에 결집의 영역 이 두 가지를 이제 쳐다봐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그 시청자들이 그 좀 불편하겠지만 이 이야기는 해야 돼요. 우리 강서구청장 선거의 결과는 17% 포인트 차이가 났지만 강서구청 구민들의 38%가 윤석열을 지지했습니다. 김태우를 지지했습니다. 이직을 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여전히 35에서 38 정도의 정치 고관 여청 또는 투표를 하러 나가고자 하는 분들은 이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있어서 2번을 찍었던 사람들이 38%인데 여기에서 39% 정도 나오면 오차 범위 안에서의 그 표집이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명확하게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나올 만큼 나왔다. 문제는 민주당 지지율이 특별히 나오지 않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이번 그 여론조사를 볼 때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 띄우기를 넘어서 아예 지키기에 언론들이 나섰다라는 국민의힘이 지키기에 나섰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25일 날 방통위에다가 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종배 시선집중에 대해서 심의 신청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조금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여론조사를 인용해서 중도층에서 한동훈 폭발력이 거의 없다라는 식으로 단정했다라는 게 이유인데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겨냥해서 진행자가 노컷뉴스의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오차범위 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폭발력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단정했고 이게 방송심의규정 위반이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언론 옥죄기 나섰다고 볼 수 있나요? 박진영 부원장님? 그렇죠. 뭐 사실 김흥일 위원장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권익위원장 하다가 검사 출신을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바꾼다는 자체가 네.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대해서 뭔가 털게 있으면 털겠다. 뭐 그런 근본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이 여론조사 부분에서 그 오차범위 내에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언론사에서 전체적으로 여론조사의 이 설계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몇 명의 질문을 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ARS다 또는 뭐 직접 대면 조사다. 그리고 오차 범위 몇 %다. 요것만 이야기하지 방송을 하는 와중에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런 거 하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 방송을 압박해 가지고 여론을 좀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좀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지금 방송 장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점점 돼 갈 것 같습니다. 이 방송 장악해서 자세한 이야기는요. 잠시 뒤 2부에서 최민희 민주당 전 의원 모시고 자세히 나눠볼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한동훈 전 장관에게 힘이 좀 실리고 또 전면에 한동훈 얼굴을 걸고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전략인데 연장선상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비례위원을 받을 것이다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의 상징적인 지역 뭐 지금 대구가 계속 거론돼 왔었잖아요. 수도권의 상징적인 지역에 출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가능성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출마는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치판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판에 들어오면 국회의원 배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후에 국힘당 내에서의 역할 문제도 있겠고 그리고 대국민 문제도 있으면 비례로 가든 험지로 이 당선 가능성으로 가든 근데 험지 출마는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출마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강남 3구 정도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어디로 가든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남으로 가고 영남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대구 경북 쪽으로 받을 가능성이 이제 가장 높다.